저도 뭐 당 걱정이 체질인가 봐요. 운명이랄까. 네. 바른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당을 걱정해야 돼요. 왜냐면은 이게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세가 좋았고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은 합류할 것이라는 이제 그림 속에서는 아니 새누리당을 이기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후보들도 쭉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더 가라앉고 반면에 황교안 대행은 더 눈에 띄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 탄핵 국면에서는 친박에게 1승을 했다면 반기문 라운드에서는 비박이 졌어요. 친박이 1승을 1대1이 됐어요. 그죠?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내부적으로.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아주 사소한 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. 지지율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가 있던 여러 지지율이 황교안한테 좀 더 갔다는 것뿐이지 저희도 오르긴 올랐어요. 뭐 사소한 거지만. 딴 데 다 올라가지고 안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. 네. 그게 이제 왜 안 왔냐 이거죠. 여기로 안 왔던 것은 이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나 회의 많죠. 아니요, 뭐 그건 없었는데 네. 제 생각에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네. 지금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. 탄핵되면 안 된다. 네. 그리고 심지어 막 카톡으로 보내는 거 보면 탄핵이 위헌이다까지 얘기하시는 분들. 네.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또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부추기고 계시잖아요. 네. 엮였다. 네.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. 네. 막 인터뷰도 하시고. 아니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네. 그 국회가 정해지면 내려오겠다. 네, 물러서시겠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 물러서시겠다고 한 거였어요. 우리 대통령님 하시는 게 뭐 하나 이해되는 건 요즘 없죠.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. 네.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부추긴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가 조금씩 불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태극기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. 대통령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.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더 잘못했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교안을 지지하죠. 왜냐하면 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잖아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분이고요.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고 전 국무총리였으니까 바라볼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. 기가 막힌. 바라볼 포지션에 있는 분이죠. 네. 사실 대한민국호를 멈추게 한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그분에게 지금 기대를 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 똑바로 해달라. 뭐 버블럭이든 뭐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든 뭐든지 좋으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호위무사를 해달라.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여론이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13%에서 15% 되거든요, 여전히. 탄핵이 돼야 된다는 여론은 대략 80%? 80%고.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, 몇 달 동안 보니까. 네. 12월, 1월, 1일 변함이 없는데. 대통령이 뭘 하셔도 변함이 없죠. 그러니까요. 이 수치가 이제 바로 새누리당이 기반한 수치고, 이 네. 수치가 결국은 그 태극기 수치고, 네. 그리고 황교안 수치고 그런 거란 말이죠. 네, 네. 근데 이 수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밀리냐는 거죠, 비박이 계속. 수치가 늘어나서 밀리는 게 아니고 뭔가 전략적으로 비박 쪽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. 뭐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죠. 물론 뭐 반성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주세요. 조금 한 박자씩 느려요. 한 3박자 정도. 3박자 느려요?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특검을 연장하냐 마냐 이런 그렇죠.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. 이러면 좋겠어요. 예. 근데 제가 뭐 당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,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. 당을 깨고 나오면서까지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 모인 분이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잖아요. 네, 네. 그분들이 이 이슈가 선점할 수 있는 이슈인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소위 이제 지도부 중에 당연히 특검은 연장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뭐 안일하게. 네, 그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? 누굽니까 이름이? 혹시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?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. 혹시 당 대표 뭐 누구라고 뭐 지도부라고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죠. 지도부 지금 이현 의원님도 지도부잖아요. 최고위원. 예.
그래서 지금 몇 명 없잖아요. 회의를 좀 빨리 열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. 회의를 여는 소집하는 권한이나 이런 게 이제 사실 대표에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연석 회의가 있거든요. 거기에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연석 회의 안건은 또 남경필 지사가 얘기한 보수 단일화 이게 당론으로 정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속상해요. 대선에 다 꽂혀 있군요. 그래서 지금 보수 단일화가 국민들한테는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지금 보수냐 진보냐 이거 관심 없고 누가 대통령이 돼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이끌어가고 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세워주느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데 보수 진보는 우리끼리 관심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게다가 가장 큰 관심은 대통령 탄핵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80%가 석 달 내내 똑같은 수치가 나와요. 여론조사 기간마다 조금씩. 그거 뭐 집계는 0점 몇 프로 다르지만. 차이 나는 거죠. 그러니까요. 예. 다 대부분 79%. 오차범위 내라고 하죠. 79% 80% 이 정도 수준인데 그분들이 막 지치거든요. 예, 너무 지쳐요. 저도 지쳐요. 언제 되냐 이거 관심이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걸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뭐 그쪽에서는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든 느리고 뒤로 미루고 그래서 뭐 기각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런 전략이잖아요. 이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근데 그러기도 하고 국정 운영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.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바른정당 입장이 분명하지 않는지 궁금한 거예요. 궁금하고 계속 대선 얘기만 하니까 대선은 이거 다음이잖아요. 이 일정이 정해져야 대선 일정이 나오는 건데 이분들은 이미 우린 대선 되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분들은 특검 연장도 당연한 거 아니야? 탄핵도 당연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, 제 생각에. 그 틈을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이 파고들어서 지금 이 광장에 뛰쳐나오고 가짜뉴스 만들어내고 가짜뉴스는 확실히 좀 처벌 좀 했으면 좋겠어요. 그거를 바른정당이나 저 같은 사람이 했다면 민주당이나 우린 벌써 감옥 가 있죠. 그랬을 겁니다. 그 바른정당은 지금 현재 특검 현장에 대한 입장도 명백하게 없는 거죠. 당론으로 밝힌 바는 없지만 사람들 이심점심으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근데 하고 있어요. 황교안 대행이 해줄 리가 없잖아요.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? 그분이 지금 안 해줄 것 같아요. 근데 국회가 하면 되는 거죠. 국회가 하려면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, 그렇죠? 그 발의는 돼 있지만 바른정당이 일단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권선동 법사위원장. 우리 바른정당 출신이고 네. 아마 할 거요. 근데 그분이 딱히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어서 아직도. 그래요.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 굉장히 적극적인데 이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. 탄핵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인데 이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근데 그다지.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. 바른정당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? 제가 가서 오늘 좀 밖에서 너무나들 궁금해하고 답답해한다 전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게 차별화가 안 되니까 원래 오리지널한테 눈이 더 가는 거죠. 오리지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거든요. 이게 확 차별화가 돼서 이쪽은 이쪽하고 다르구나 생각하면 구분해서 볼 텐데. 저희 개념에는 그 소위 오리지널에가 칭하는 그분들은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. 정당이 아니고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? 아니 왜냐하면 이제 약속하는 거 지키지도 않고 인적 청산 하겠다 그래놓고는 하지도 않아놓고 했다고 그러잖아요. 네. 언제 인적 청산을 했나요? 당원권 정지 3년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건 청산이 아니죠. 그게 왜 청산입니까? 청산이라는 거는 씻어낸다는 거니까 쫓아낸다는 거죠. 네. 근데 뭐 그래도 국민들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는 게 9인방, 8인방 뭐 이랬잖아요. 네. 근데 9인방, 8인방 중에 누구 하나도 쫓아낸 사람 없어요. 당에 다 남아 있습니다. 다 남아있어요. 다 남아있고, 그 다음에 기가 막힌 거는 이 사태를 오게 한 제일 중요한 분인 대통령에 대해서 자기들은 징계 유보한다. 네. 언제 우리가 징계한다 그랬냐 막 화를 내잖아요. 아니 이제 김문수 의원 같은 분은 사실은 비박계 라인에 서서 처음에 큰 목소리를 냈던 분이잖아요. 같이. 아니 탄핵에 제일 앞장섰던 분이죠. 그렇죠. 네. 내막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김문수 전 지사가 그 국면에서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. 아니 시국선언회의에 아주 열심히 나오셨고 네. 시국선언회의라는 게 이제 소위 탈당으로 이어지고 네. 탄핵을 주도한 세력들이잖아요. 네. 탄핵해야 된다고 대통령. 네, 왜냐하면 강력하게 주장하셨죠. 강력하게 주장하셨죠. 네. 그게 뭐 내부 회의에서만 하신 게 아니라 언론에도 하셨었잖아요. 맞아요. 그러셨고 저는 또 더 기가 막힌 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분 아닌가요? 노무현 대통령 탄핵으로 돌아가면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. 그 한마디로 이제 탄핵 사유가 된다고 네. 탄핵에 의결을 당하셨던 분인데 네. 인용이 된 건 아니지만 네.
근데 저는 그 사안과 지금 현재 이 사안이 어떻게 천지 차이 아닌가요? 하늘과 땅 차이?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죠, 예. 사안이. 근데 그 사안에는 탄핵해야 된다고 그렇게 앞장을 쓰셨던 분이 연세가 드셔서 그런지 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연세가 쓰셔서 그렇지. 근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아 우리랑 같은 행성에 살고 계시는 분이 맞나? 이거 왜 혹시 이렇게- 혹성에서 오신 분이 아닌가? 이분이 이제 탈당을 안 할 때부터 같이 좀 이상했거든요. 네. 아,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여론을 들어야 된다. 뭐, 민심 선심이다. 이런 얘기를 쭉 하셨고, 마땅히 탄핵돼야 된다고 맨 앞에 서서 주장하셨던 분인데, 탈당을 안 했어요. 사실 거기까지가 탈당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까지가 네. 평생 살아오신 삶의 궤적을 보면 김문수 다운 일이죠.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특검을 연장하냐 마냐 이런 그렇죠. 얘기가 나오면 민주당이 얘기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좀 입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요. 이러면 좋겠어요. 예. 근데 제가 뭐 당대표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거는 아니,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데 당을 깨고 나오면서까지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 모인 분이 가장 적극적인 분들이잖아요. 네, 네. 그분들이 이 이슈가 선점할 수 있는 이슈인데 그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 바른정당의 소위 이제 지도부 중에 당연히 특검은 연장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하고 좀 뭐 안일하게. 네, 그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? 누굽니까 이름이? 혹시 그 뭐 당연한 걸 갖고 그런 얘기를 하냐?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. 당 혹시 당 대표 뭐 누구라고 뭐 지도부라고 그러면 머리에 떠오르는 분들이죠. 지도부 지금 이현 의원님도 지도부잖아요. 최고위원. 예. 호위무사를 해달라.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여론이 그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지금까지 13%에서 15% 되거든요. 여전히. 탄핵이 돼야 된다는 여론은 대략 80%? 80%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치는 변함이 없어요. 몇 달 동안 보니까. 네. 12월, 1월, 1일 변함이 없는데 대통령이 뭘 하셔도 변함이 없죠. 그러니까요. 이 수치가 이제 바로 새누리당이 기반한 수치고 이 네. 수치가 결국은 그 태극기 수치고 네. 그리고 황교안 수치고 그런 거란 말이죠. 네, 네. 근데 이 수치는 변함이 없는데 왜 밀리냐는 거죠. 비박이 계속. 수치가 늘어나서 밀리는 게 아니고 뭔가 전략적으로 비박 쪽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에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. 아, 뭐 저희가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죠. 물론 뭐 반성해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주세요. 조금 한 박자씩 느려요. 아니, 한 3박자 정도. 세 박자 느려요. 저도 뭐 당 걱정이 체질인가 봐요. 운명이랄까. 네. 바른당의 이혜훈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이 당을 걱정해야 돼요. 왜냐면은 이게 탈당을 하고 창당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기세가 좋았고 반기문 전 총장이 결국은 합류할 것이라는 이제 그림 속에서는 아니 새누리당을 이기고 지지율도 올라가고 후보들도 쭉 올라가겠구나 싶었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사라지면서 지지율이 더 가라앉고 반면에 황교안 대행은 더 눈에 띄고 그러면서 이제 바른정당이 탄핵 국면에서는 친박에게 1승을 했다면 반기문 라운드에서는 비박이 졌어요. 친박이 1승을 1대1이 됐어요. 그죠? 그런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내부적으로. 뭐 그렇긴 한데 거기서 아주 사소한 것만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네. 지지율이 가라앉은 게 아니라 죠. 하여튼 이해 안 되는 게 많은데 네. 근데 이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부추긴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태극기가 조금씩 불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태극기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. 대통령은 아무 잘못한 게 없다. 과거 역대 대통령들은 더 잘못했다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. 황교안을 지지하죠. 왜냐하면 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잖아요.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분이고요.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고 전 국무총리였으니까 그 바라볼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. 기가 막힌. 바라볼 포지션에 있는 분이죠. 네. 사실 대한민국을 멈추게 한 일종의 책임을 져야 될 분인데 그분에게 지금 기대를 걸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호위무사 똑바로 해달라. 뭐 버블억이든 뭐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든 뭐든지 좋으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반기문 전 총장한테 가 있던 여러 지지율이 황교안한테 좀 더 갔다는 것뿐이지 저희도 오르긴 올랐어요. 뭐 사소한 거지만. 딴 데 다 올라가지고 안 올라온 것처럼 보여요. 네. 그게 이제 왜 안 왔냐 이거죠 여기로. 여기로 안 왔던 것은 이 이유에 대한 내부 분석이나 회의 많죠. 아니요, 뭐 그건 없었는데 네. 제 생각에는
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불리는 분들 네. 지금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. 탄핵되면 안 된다. 네. 그리고 심지어 막 카톡으로 보내는 거 보면 탄핵이 위헌이다까지 얘기하시는 분들. 네.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 또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부추기고 계시잖아요. 네. 역겹다. 네.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다. 네. 막 인터뷰도 하시고. 아니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네. 그 국회가 정해지면 내려오겠다. 네, 물러서시겠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럼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이 물러서시겠다고 한 거였어요. 우리 대통령님 하시는 게 뭐 하나 이해되는 건 요즘